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오늘부터 새 코너지기로 함께하실 분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애널리스트,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앞으로 매주 수요일 뵙게 될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고 개인 투자 여력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국내 증시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사실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끝났거든요. 근데 뭐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여전히 좀 하락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뭐 얼마 전에 또 소비자 물가도 발표가 됐지만 이제 고물가 부담에다가 이제 경기가 침체로 간다라는 시그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네네. 한국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결국 지갑을 또 닫아버리면 기업들의 이익도 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또 미리 선반영해가지고 증시가 이렇게 좀 부진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이라는 게 참 이게 너무 좀 빠르게 변하는 게 뭐냐면 네. 불과 한 지난주만 해도요 계속 그 고물가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들어와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디플레이션 또 걱정을 해야 된대요. 뭐냐면 오히려 물가가 꺾일 수 있다. 왜냐하면 간밤에 또 그 미국의 그 국제 유가가 한 8%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네네. 사실 이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가 침체로 가면 원유 수요가 줄 거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 때문인데 하룻밤 사이에 또 이런 식으로 인플레에서 디플레이션 얘기가 또 나오니까 네. 투자들은 뭐 어디다 장단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도 시장을 보시면 디플레이션에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수혜받는 인터넷이나 게임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강세를 보였고, 인플레 시기에 좋았던 업체들이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네네. 조선이나 뭐 아니면 건설이나 이런 섹터들은 오늘 또 폭락을 했습니다. 뭐냐면 지난주하고 이번 주 시장 이게 바뀌니까 사실 전망을 한다는 게 지금 굉장히 좀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 이 변동도 심하고 연속성도 없고, 시장이 좀 이런 표현 드리면 좀 뭐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좀 너무 약간 투기적으로 좀 변질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올라가면서가 아니라 내려가면서 너무나 지금 시장이 그냥 하루하루의 어떤 이벤트에만 그냥 이렇게 주가 올라갔다가 그게 끝나면 바로 폭락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고 있어서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 지금 절대 아닌 상황이고, 또 거기다 지금 유럽, 오늘 이제 간밤에 또 유럽 증시가 되게 안 좋았는데,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독일이 지금 무역 수지가 한 4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좀 계속 가스를 수입받아서 썼잖아요. 네. 러시아가 이제 가스를 차단시키겠다라고 하니까 독일은 거기에 대비가 안 돼 있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독일 경기가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독일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로화가 급락을 했습니다. 유로화가 급락을 하면 한국의 원화도 연동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또 1,300원 넘어가면서 좀 상당히 또 리스크가 커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전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매일매일 이런 악재성 요인들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좀 오늘 연중 최저치로 좀 떨어지고 만 것 같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또 넘었나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1,306원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또 이 자본 유출 우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뭐 자본 유출 뭐 그런 우려보다도 외국인들이요, 그러니까 2020년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한국 주식을 팔았는데 네. 지금 2년 동안 50조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리 역전하고는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보면 금리가 역전된다, 뭐 아니면 환율이 오른다 내린다 이걸 떠나서 그냥 기조적으로 2년 내내 지금 팔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꼭 뭐 금리가 역전되면 자본 유출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저는 꼭 그것 때문에 판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렇게 따지면 2년 전부터 판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해석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달러가 너무 강한 게 문제가 아닌가. 달러가 너무 강하니까 굳이 원화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달러가 강한 이유는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달러 강하고 한국은 또 위험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원화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이 경제가 세계적으로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달러로 좀 돈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가 막 끝났는데 우리 증시는 6월에 특히 좀 힘든 한 달을 보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왜 그랬나요? 6월에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많이 빠졌어요. 한국 증시가 유독 좀 안 좋았는데 6월에 코스피가 13%나 빠졌고요. 한 달 동안 코스닥은 16% 급락을 했는데 사실 중국 증시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같이 연동되는 예전만 해도 같이 연동이 됐는데 네네. 너무 이제 심하게 디커플링이 됐던 거고 한국이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좀 공매도가 상당히 좀 많았었고요. 거기다 기관 투자들은 이제 규정상 뭐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한 20% 정도 손해를 보면 이 손절매를 좀 하거든요. 네. 규정상 그렇게 이제 뭐 기업이 괜찮으면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기관 투자들은 또 그런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물량은 쏟아지겠죠. 네. 증시가 빠지면서 그 개인 투자분들의 그 신용 반대 매매도 6월에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급적인 이슈가 우리나라 증시를 조금 안 좋게 만들었고 또 한 가지가 한국은 이제 대외 의존도가 좀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가장 먼저 비중을 또 줄여야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인 거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민감한 그 국가는 당연히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네.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이 좀 맞물리면서 6월 한 달 동안 전 세계에서 좀 가장 많이 빠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증시에서는 이 반도체 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업황에 먹구름이 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경기에 되게 또 민감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그 수요처가 그 PC, 모바일, 서버로 3대 수요처가 알려져 있어요. 네. 여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제품들이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수요가 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특히 PC는 리오프닝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2년 전부터 재택근무하면서 많이 샀거든요. 네. 이제 그 효과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역성장으로 가고 있고 네네. 모바일은 중국이 문제인데 중국이 상해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봉쇄령이 내려졌었잖아요. 네. 중국의 스마트폰이 되게 또 안 팔리고 또 스마트폰은 경기에 또 민감한 게 사람들이 이제 소비 여력이 좀 떨어지면은 지금 당장 내가 스마트폰을 사려고 했는데 내 지갑이 얇아지니까 이거 내년에 사자.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기존 거 쓰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판매가 줄어들면 당연히 반도체도 공급이 줄겠죠. 네.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유일하게 좋은 게 서버예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서버용 PC에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결국 이렇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 미국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 여기 들어가는 서버 투자를 줄이면 어떡할까? 실제로 그런 건 아직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막연히 두려운 거죠. 이것도 줄이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공포심이 들다 보니까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악재만 반영을 해요. 호재보다는. 그래서 그런 막연한 우려감들이 겹쳐가지고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사실 작년 1월부터 빠지긴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더 많이 빠지고 있고 그런 이유들이 이제 반도체 그 전반적인 업황에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어서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좀 부진한 이유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리오프닝으로 사람들이 PC 수요가 좀 줄었고 또 워낙 고물가 상황이다 보니까 이 모바일, 스마트폰 이런 데 수요도 줄다 보니 네. 지금 반도체 시장이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근데 제가 뭐 부정적인 건 말씀드렸지만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빠지면서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그 하반기에 실제로 안 좋아지더라도 뭐 주가가 더 크게 빠지긴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3분기에 마이너스 7% 정도 디램 그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4분기도 7% 떨어지는 걸로 지금 시장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언제쯤 돌리느냐? 내년 1분기에는 이제 그 변동률이 0%로 바뀌게 되고 본격적인 상승은 내년 2분기로 보더라고요. 내년 2분기에는 반도체 가격이 3% 정도 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반도체 가격이 터닝하는 거에 주가가 6개월 선행하거든요. 주가가 먼저 움직여져요. 네. 내년 2분기면 이제 보통 한 내년 3월 아니면 4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주가 측면에서 올해 좀 여름이 좀 지나면 내년 2분기를 반영해서 주가가 오히려 먼저 오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반도체 기업들 주가의 선행성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지금 막 투자 줄이고 좀 안 좋은 얘기들은 많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동수서산이라는 이제 제도를 좀 요즘에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의 그 알리바바나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주로 동부 지역이 많아요. 근데 이 동부 지역의 데이터를 서부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그럼 서부 쪽에다가 왜 서부로 옮기냐면은 서부에 재생에너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력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거든요. 그쪽으로 옮긴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그쪽에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게 되겠죠. 네네. 그러면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재들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시장은 지금은 좋은 걸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아직은 그런 것들이 모멘텀으로 발휘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저는 이런 것들도 반영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악재는 이미 반영됐고 좋은 내용들도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반도체를 안 좋다고 파는 것보다는 좀 보유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워낙 그 심리가 불안하고 좀 두렵다 보니까 네. 호재가 있어도 호재는 보려 하지 않고 악재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 반도체 시장이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이 있는데, 네. 일단은 그래도 좀 참으시고 갖고 있다가 내년에 이제 호재를 보면서 조금 올랐을 때 네. 그때 좀 파시는 거를 추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로 좀 눈을 돌려서 내일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죠. 네.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번 기업 실적 발표에서 좀 어떤 걸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 2분기 실적은 좀 기대보다 못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실적을 좀 애널리스트 추정을 하는데 점점 실적 추정치가 떨어져요. 15조 원 넘게 아마 이익이 날 걸로 예상을 했는데 한 달 전만 해도 지금은 14.5조 정도까지 지금 이익이 조금 약간은 줄어들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지만 일단 시간이 갈수록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지고 있고, 다만 반도체는 좋은데 네. 실적이 좀 부진한 이유가 스마트폰이 좀 잘 안 팔려서 스마트폰의 부진으로 좀 실적이 부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뭐 내일 실적 발표하겠지만 시장이 별로 기대를 안 해서 주가에는 큰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기대를 했다가 안 좋게 나오면 주가도 실망하는데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투자자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일 부진한 실적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뭐 주가가 악재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번 달 말에, 그러니까 내일은 숫자만 발표를 해요. 네. 근데 이번 달 말에 기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을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하고 데이터를 세세하게 공개를 하고든요. 그때 이제 전망이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도 앞으로의 반도체 전망 네. 얘기를 할 거니까 내일 실적보다는 이번 달 말에 있을 실제 실적 발표, 확정 실적, 거기에도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워낙 국민 주식이다 보니까 좀 이게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네.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이번에는 해외 증시 이슈를 좀 짚어볼게요. 밤사이 국제유가가 8%나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증시에는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이게 이제 국제유가가 좀 이제 장단점은 있는데, 그전에는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증시 악재라 그랬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다 100% 수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무역 수지가 이것 때문에 적자난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나니까 외국인 또 팔고 나가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유가가 급락한 거는 좀 우리가 반길 만한 이슈잖아요. 사실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네네. 저유가가 훨씬 좋죠.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생산을 못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호재인데 오늘 시장은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유가 급락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경기가 침체로 가면서 수요가 둔화돼서 유가가 급락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좀 현실화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유가 빠지는 거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경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시장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쨌든 계속 안 좋게만 해석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올라도 악재, 내려도 악재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국제유가가 어쨌든 빠진 것 자체는 한국 증시에는 나쁘게 볼 요인은 아니거든요. 네. 사실 이 고물가가 너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나 증시에 부정적인데,
유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물가가 잡히잖아요. 네. 그럼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세게 올릴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럼 이건 자산시장에 조금 이제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유가 급락이 안 좋은 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유가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을 해준다면 물가 안정화 이루어지면서 가을 이후부터는 또 상대적으로 국내 또 물가도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은 일단은 뭐 한국 경제에는 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의 인하를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거든요. 이게 네. 좀 워낙 이 물가 잡는 게 시급하다 보니까 나온 걸까요? 이게 한국과 아시아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이게 사실 좀 시급한 문제긴 하죠. 이게 왜냐하면 워낙 지금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물론 이제 유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 전만 해도 유가가 워낙 높은 상태에서 유지하다 보니까 물가를 잡으려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당장 뭐 해결할 방법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나왔죠.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좀 인하하지 않을까. 근데 얘기는 나왔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늘 내일 중에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게 2018년 7월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1차 이제 340억 달러 관세 부과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네. 요게 이제 평균 지금 관세율이 지금 찾아보니까 2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4년이 지나면 자동 폐지가 돼요. 4년이 지나면요. 네, 지금 딱 4년째 됐어요. 네, 그러네요. 2018년 이후로. 그러면 이거를 연장을 하든가 관세를 인하하든가 그냥 폐기하든가 셋 중에 하나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 날짜가 오늘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에 뭔가 아마 미국 쪽에서 그 뭐 어느 게 될지 모르지만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관세를 없애는 것보다는 네. 지금보다 좀 낮춰주지 않을까. 물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대하는데 뭐 저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니까 한번 오늘이나 내일 중에 한번 뉴스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인하 쪽으로 나온다면 물가 안정화에 당연히 도움을 주니까 아시아 증시에는 당연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고율 관세를 좀 낮추게 되면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증시 상황도 살펴볼게요. 오늘은 어떻게 마감이 됐죠? 눈에 띄는 업종이나 종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무려 50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해가지고 2,300선이 깨졌는데 네. 오늘 뭐 한 번에 힘도 못 쓰고 그냥 무기력하게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급락의 이유는 사실 뭐 국제유가가 빠진 게 오히려 악재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국제유가 상승하면서 수혜받던 기업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이나 건설업종이라든가 또 아니면 태양광 관련 기업들 있잖아요. 뭐 에너지 네네. 관련주들. 이런 기업들이 지난 한두 달 동안 증시가 폭락하는데도 오히려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 오늘 많게는 어떤 기업은 한 13%, 14%씩 하루에 주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무너지면서. 그래서 이 기업들의 시총이 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오늘 증시에는 오히려 좀 부담으로 작용했고 또 이렇게 국제유가가 빠졌던 배경이 경기 침체에 있다 보니까 네.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빠져버렸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경기 민감주가 되게 많고 또 반도체도 경기에 민감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의 주가가 좀 부진하면서 증시 하락을 이끌었는데 또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을 때 또 오히려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에 덜 민감한 인터넷, 게임주들, 바이오 기업들 이 기업들은 오늘 증시가 폭락하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증시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오늘 좀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한마디로 경기에 민감한 건 빠지고 좀 둔감한 기업들은 좀 반등을 하면서 시장이 좀 다르게 움직였다. 어쨌든 오늘 증시는 그런 민감주들의 급락으로 인해서 뭐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진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